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2년 동안 한 동네를 지켜온 작은 슈퍼마켓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재개발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동네에서 끝까지 남아있기로 결정한 순자네 슈퍼. 대형마트도 편의점도 온라인 쇼핑도 이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32년 동안 쌓인 동네 사람들과의 정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신문 사러 오시는 할아버지 1,000원 들고 와서 과자 고르는 아이들, 라면 하나 사러 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인 할머니. 이들에게 순자네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철거 통보를 받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순자 할머니. 과연 그 작은 슈퍼마켓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32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운영했더니라고 해야 맞겠네요. 다음 달이면 문을 닫게 되거든요. 재개발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32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우리 동네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젊은 동네였어요. 아파트도 새로 지어지고 빌라도 많이 들어섰죠. 저희도 막 결혼 10년 차였는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했거든요. 여보, 우리 슈퍼 한번 해볼까? 남편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장사 경험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내가 물건 나르고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계산만 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이잖아. 잘 될 거야. 그렇게 시작한 순자네 슈퍼였어요. 간판도 남편이 직접 페인트로 써서 달았죠.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또 정감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물건 떼어오고 진열하고 계산하고 재고 정리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가게, 우리 사업이니까요. 첫 단골 손님 기억나세요? 바로 윗집에 사는 새댁이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때는 25살 새댁이었죠. 임신 중이었는데 입덧이 심해서 매일 새벽에 내려와서 신과일만 찾았어요. 사장님, 제일 신귤 있어요? 아이고, 또 입덧이 심하구나. 잠깐만, 내가 골라줄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2년이 됐네요. 그 새댁의 아들이 지금은 32이에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죠. 3대가 우리 가게 단골이 된 거예요.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배추 싸게 들어온다며 좋아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이 큰 가게를 운영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순자씨 힘내. 우리가 있잖아. 젊은 아저씨들은 무거운 물건 나르는 걸 도와주셨고 아주머니들은 가게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가게가 단순한 슈퍼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이라는 걸요. 그렇게 혼자서도 20년을 더 버텼네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오는 박 할아버지. 매일 같은 신문, 같은 우유를 사가시죠. 순자야, 오늘도 수고 많아.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이런 짧은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할머니, 1,000원으로 뭐 살 수 있어요? 과자 하나하고 음료수 하나 정도. 그럼 친구랑 나눠 먹을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과자를 하나 더 넣어주곤 했죠. 저녁 7시면 최할머니가 오셨어요. 항상 같은 말씀. 순자야, 라면 하나. 최할머니는 자녀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셨거든요. 라면 하나 사러 오는 게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도 좀 가져가세요. 제가 담근 거예요. 아이고, 또 신세를 지네. 그런 작은 정이 쌓이고 쌓여서 32년이 됐네요. 5년 전쯤부터 동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시작했고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버텼어요.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 이 동네가 좋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동네가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 사라진다니. 사장님, 들으셨어요? 재개발 확정됐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다 어디로 가야 하나? 동네 사람들도 다 걱정이었죠. 대부분이 세입자였거든요. 보상금 받아봤자 이 동네 근처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늘 다니던 길이 아니면 헤매시거든요. 최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멀리 못 가시고요. 동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재개발 공고가 나고 나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빈집도 많아지고요. 지난달에는 맞은편 세탁소가 문을 닫았어요. 30년 된 가게였는데 순자씨 나 먼저 간다. 건강해. 어디로 가세요? 인천 쪽에 작은 방 얻었어. 여기는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하나둘 떠나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는 구청에서 사람이 왔어요. 다음 달까지 비워달래요. 할머니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철거 일정 나왔어요. 네, 알겠어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딸네 집에 가라고는 하는데 패 끼치기 싫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네를 떠나기가 싫어요. 오늘 아침에 박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순자야, 가게 정말 문 닫는 거야? 네, 할아버지. 다음 달까지만이에요.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어디서 신문 사나. 너무 멀리 가면 길 잃을 텐데.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32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났던 분인데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점심에는 동네 아이들이 또 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게 없어져요? 응, 미안해. 할머니도 어쩔 수 없네. 그럼 우리 이제 어디서 과자 사요? 편의점 있잖아. 거기는 알바생이 무서워요. 우리가 과자 고르는 거 싫어해요. 아이들 말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가게는 아이들이 10분이고 20분이고 과자 고르는 걸 기다려줬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큰 의미였나 봐요. 저녁에 최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순자야, 라면 하나. 할머니, 제가 이제 한 달 뒤면 가게 문 닫아요. 최할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그래, 알았어. 그동안 고마웠어. 뒤돌아서시는데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이사가도 연락드릴게요. 그래. 사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청년 몇 명이 찾아왔거든요. 다 우리 가게에서 어릴 때부터 과자 사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30 전후의 청년들이 됐죠. 이모, 저희가 이모 가게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이 동네가 사라지기 전에 이모 가게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32년의 역사잖아요. 처음엔 쑥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심이더라고요. 이모, 이 가게는 단순한 슈퍼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의 역사예요. 이모는 우리 동네의 산증인이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이 가게가 사라져도 기억은 남아야겠다 싶었죠. 촬영을 시작한 게 일주일 전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여기 과자 진열대 앞에서 누가 프러포즈를 했는데 1998년 월드컵 때는 여기서 다 같이 응원했지. IMF 때는 외상장부가 이만큼 쌓였는데 다들 나중에 다 갚아주셨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32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청년들이 동네 어르신들도 인터뷰했대요. 다들 우리 가게 이야기를 하나씩은 갖고 계시더래요. 순잔에서 처음 담배 사봤지. 거기서 첫 데이트하는 여자친구한테 초콜릿 사줬어. 애 낳고 기저귀 살 돈이 없을 때 순자씨가 외상으로 줬어.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1시간짜리 영상이 됐대요. 아직 편집 중이라 못 봤지만 너무 기대돼요. 영상 촬영을 계기로 동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잔의 슈퍼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SNS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해시태그 순잔의 슈퍼, 해시태그 동네가게, 해시태그 재개발 반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서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비슷한 처지의 동네가게 사장님들이 공감한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은데요. 아이고, 저 같은 걸 뭘.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설득했어요. 순자씨, 이건 우리 동네를 위한 거야. 기록으로라도 남겨야지. 그렇게 촬영이 시작됐는데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PD가 옛날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건데 우리 가게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더라고요. 32년. 다른 가게들은 다 20년 안팎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가게 외상 장부였어요. 사장님, 이 장부 좀 봐도 될까요? 그건 좀 개인적인 거라서. 아, 이름은 안 나가게 할게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PD 말이 32년간의 외상 장부가 곧 동네의 경제사라는 거예요. IMF 때 외상이 급증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줄어들고 코로나 때 다시 늘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건 미수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들 나중에라도 갚으셨네요? 네, 뭐. 다들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형편되면 갚으시더라고요. 사실 안 갚은 분들도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촬영하면서 30년 전 단골이었던 분을 다시 만났어요.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된 김 과장님.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신입사원 때 여기서 매일 컵라면 먹었는데. 어머, 김 과장님. 이제 완전 사장님 되셨네. 다 사장님 덕분이죠. 그때 월급날 전에 외상으로 먹여주셨잖아요. 김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게가 없었으면 정말 굶었을 거라고.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는데 우리 가게에서 외상으로 끼니를 때웠다고요. 그때 사장님이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김밥도 싸주셨잖아요. 그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알바했던 대학생이 지금은 의사가 됐다며 찾아왔고 매일 빵 사 먹던 고시생은 판사가 되어 찾아왔어요. 다들 우리 가게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촬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자가 모르는 게 있어. 순자 남편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몰래 모금했어. 네, 모금이요? 순자가 혼자 가게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았지. 그 돈으로 몰래 순자네 물건 사주기 운동을 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왜 갑자기 매출이 늘었나 했더니 1년 동안 그랬어. 순자가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우린 이 가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가 혼자 힘으로 버틴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다니. 이런 이야기들이 방송에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재개발이 꼭 답일까요? 이런 정이 있는 동네가 사라지는 게 맞나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구청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대요.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변호사 한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사장님, 제가 무료로 변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변론이요? 재개발 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주민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변호사님도 우리 동네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 우리 가게에서 과자 사 먹고 자랐대요. 이 동네, 이 가게는 지켜야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이 여기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재개발이 잠시 중단됐어요. 법원에서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한 거죠. 그 사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우리 가게를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네 슈퍼술래라는 이름으로요. 사장님, 멀리 부산에서 왔어요. 아이고, 이런 작은 가게 보러 거기서 왜? 작은 가게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매출이 갑자기 늘었어요. 32년 만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죠. 물론 대부분 기념품으로 과자 한두 개씩 사가는 거였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젊은 예술가들도 찾아왔어요. 우리 가게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면서요. 이렇게 오래된 간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남편이 직접 쓴 삐뚤빼뚤한 간판이 예술품이라니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한 달 전 구청에서 결정이 났어요.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우리 가게 자리만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원하신다면 계속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카페 겸 동네 사랑방 같은 곳으로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가 살아남다니. 이건 기적이에요, 사장님. 재개발 구역에서 이런 결정이 난 건 처음이래요. 동네 청년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다들 우셨고요. 순자야, 이제 안 헤어져도 되는 거야? 네, 할아버지. 계속 신문 사러 오세요. 박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떠나야 했어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원주민은 거의 못 들어간대요. 이사가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순자씨, 먼저 가요. 가게는 계속하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여기 있을게요. 가끔 들를게요. 멀어도 찾아올게요. 다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어요. 최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가시는 날 라면 한 박스를 사가셨어요. 거기서도 먹을 수 있을까 몰라서. 할머니, 제가 찾아뵐게요. 꼭이요. 그래. 고마워, 순자야. 철거가 시작되자 동네는 금세 폐허가 됐어요. 우리 가게만 덩그러니 남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사 인부들이 우리 가게 단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순자네 슈퍼예요? 유명하긴요. 그냥 동네 가게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이 동네 살았대요. 그렇게 2세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사가 한창일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얼굴이 낯익은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15년 전에 여기서 도둑질하다 잡혔던 애예요. 아, 기억났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 걸렸던 아이. 그때 사장님이 경찰 안 부르고 밥 먹여주셨잖아요. 아이고, 네가 그 아이구나. 이렇게 컸네. 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 아이, 아니 청년이 말하길 그날 제가 해준 말이 인생을 바꿨대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야.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어. 대신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렴.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장님께 보답할 차례예요. 새로운 공간 꾸미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가게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옛날 모습은 최대한 살리되 필요한 부분만 고치기로 했죠. 남편이 쓴 간판은 그대로 두고 낡은 냉장고도 하나는 기념으로 남겼어요.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차 마시며 쉴 수 있게요. 벽에는 32년 동안의 사진들을 걸었죠. 개장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사 갔던 동네 사람들도 다 왔고 방송 보고 팬이 됐다는 사람들도 왔어요. 순잔의 슈퍼 다시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구청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영혼입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은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게는 조금 달라졌어요. 물건도 팔지만 주민 모임 장소이기도 해요. 매주 수요일에는 어르신들 모임이 있고 토요일에는 아이들 그림 교실이 열려요. 청년들은 여기서 동네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사라진 동네의 이야기를 계속 모으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해외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속에서 살아남은 작은 가게라는 제목으로요. 통역사가 제 이야기를 영어로 옮기는 걸 들으니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야기가 세계로 나간다니. 어제는 손녀를 데리고 온 손님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릴 때 여기서 매일 사탕 사 먹었어요. 우리 손녀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 혹시 민순이? 네.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매일 100원짜리 동전 꼭 쥐고 와서 사탕 고르던 애가. 3대가 함께 온 거예요. 할머니, 엄마, 손녀가 과자를 고르는 모습을 보니 30년 전 민수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란다. 우와, 싸다. 요즘 편의점보다 싸게 팔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오늘로 새롭게 시작한 지 2달이 됐어요. 매출은 예전만 못하지만 괜찮아요.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문화공간이라면서요. 무엇보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남편 사진 앞에 매일 아침 인사를 해요. 여보, 우리 가게 살았어.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바람이 불면 간판이 삐걱거려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가게 역사관을 만들 거예요. 2층 작은 공간에 32년, 아니 이제 33년의 이야기를 전시할 거래요. 동네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정은 그대로예요.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돈보다 정이 오가는 곳. 아까도 한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32년을 버티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비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매일 문 열고 손님 기다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네.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진심으로 하는 거.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요. 언제까지 이 가게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래 하고 싶어요. 아침에 박할아버지가 오시고 점심에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오고 저녁에 퇴근한 직장인들이 들르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라요. 다음 달이면 정말로 철거가 끝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그 사이에 우리 가게만 섬처럼 남아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섬이어도 외로워도 여기 있을게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이곳이 그냥 돈으로 환산되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있었던 곳이라는 걸. 오늘도 문 10시간이네요. 어서 오세요. 순잔의 슈퍼입니다.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참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순잔의 슈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네요. 동네의 역사였고 사람들의 추억이었고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32년 동안 쌓아온 그 신뢰와 따뜻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높은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순잔의 슈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작은 가게를 지키고 계시겠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